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기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지역구 산업건설위원장 김연식입니다. 오늘 익산시 제206회 제2차 정례위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익산시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시민과 화합하며 내일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논하는 장으로서 그 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3기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관련 매립 시설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익산 시민들은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함나 장전마을 암 발생, 시내 중심지 악취 등 끊임없는 환경 문제에 시달려 있습니다. 또한 3기 낭산 등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질병과 악취 그리고 토양 오염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또 다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을 3기에 입지시키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분노와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삼계산에 추진되는 전국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0년 당시 주 NCI는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가 불어 통보되자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주 NCI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주 NCI 측이 승소하였고 시에서는 항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였는데 본 의원은 시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련 업체의 행정처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징금,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총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기가 적발 시점부터 행정처분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 8개월 이상인 것이 2건, 1년 이상이 1건, 2년 이상이 1건이 있었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까지 시일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시가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삼기산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에 대해 익산시는 2011년에 허가가 이미 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장님 임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며, 주민과의 의사소통 부재와 일관성이 없는 익산시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삼기산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신설은 결국 신뢰받지 못한 정책, 주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이 부른 익산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킨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 지난 9월 5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의 반대 소명까지 받아 제출하였고, 이처럼 민원이 표출되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8일 3기 면사무소에서 추진된 폐기물 매립장 추진 설명회 개최는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행정입니까?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에 관한 과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매립시설 건설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청정한 친환경단지로 건설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기산 폐채석장에는 2016년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수만 톤의 하수 슬러지 고화 처리물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산지 일시 사용 허가는 올 3월 13일까지 임시 야적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고, 익산시가 연장 불허가를 함에 따라 해당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낸 상황입니다. 삼기산 폐채석장에 반입된 하수처리운이 고화 처리물은 악취를 풍기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민 건강은 물론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과 악취, 각종 질병 유발 등 낭산, 배석산 침출수 유출과 함나 장정마을 집단암 발생 같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삼기산 배석산 복구 부지에 하수 슬러지 고화물 임시 야적 허가 경위와 산지 일시 사용 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야적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앞으로의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주, 부여, 공주와 함께 우리나라 4대 고도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백제왕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익산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7km에 불과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륵사지 주변 개발과 금마 고도 개발에 역행되는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추진에 대해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익산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분양 촉진과 입주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에서 연무 IC까지 총 연장 11.9km, 폭 20m 규모로 총 사업비 1,629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준공되었어야 할 사업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 1,629억 원 중 국비 809억 원, 도비 27억 원은 지난 2015년까지 모두 투입되었으나 시비는 793억 원 중 2013년까지 67억 원을 투입 후 우리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2년간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고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작년부터 50억 원, 올해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인한 분쟁에 휘말려 올해 편성된 150억 원은 한 푼도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등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초 2017년 준공 예정이었던 일반 산업단지 진입 도로는 시비 미확보로 인해 현재까지 공정률이 59%밖에 되지 않아 2020년으로 준공 시기를 연장하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공사와의 문제로 인해 2020년에도 준공을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아직도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속한 개설만이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 인구 및 부채 문제 등 우리 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개설 공사를 당초보다는 늦었지만 202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시의 인구 30만이 붕괴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인구 증대를 위해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신설 등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익산시는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미륵사제와 왕궁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장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인구 30만 붕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의 많은 정책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희망과 신리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익산 시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익산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익산시장입니다. 우리 김현식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먼저 그 삼기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조상 대대로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없고 인심이 풍부하고 그 농산물이 풍부하고 이런 좋은 지역이 언제부터 이렇게 또 사람 사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삼기 폐획산 문제는 물론이고 해동환경 문제, 또 함나 장전마을에 또 집단 암발생 문제, 그 외에도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 두루두루해서 이제는 환경이 저희를 너무나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모든 시민들이 이제 다시 할 때가 됐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당연시되고 다 이렇게 허용되던 그런 얘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은 주변에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그런 행태는 과감히 과격하게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이제 1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석산 허가 신규로 하지 않겠다. 또 폐기물 매립장 신규 허가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우리 악취나 모든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들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돈 버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적폐가 쌓여서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개선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우리 의원님들 비롯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혁에는 많은 저항이 따릅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희가 피해가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기 폐석산 문제 지금 문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문을 보면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심에 항소 제기도 하지 않고 항소 제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 것인지 자세히 보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검찰도 익산시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항소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검찰에서 받아들여질 정도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 진실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듯이 7번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또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얼핏 보기에는 뭐 그런 의혹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영업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휴업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휴업이 끝나고 다시 영업이 개시되는 시점에 이렇게 그 처분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6개월 1년이 걸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사례도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는데 그 이미 관련자들이 다 퇴직을 했거나 전부 다 징계 시효가 지난 것들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해서 저는 이제 감사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에 쳐서 이미 허가는 나간 상황입니다. 다만 허가가 조건 불허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 통과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영업이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지금 1년 이상 저희들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명분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속 저희들이 이걸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법에 호소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된다. 물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열어서 부결이 된다면은 간단히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주민들이 받는 그런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 여건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그 1차 매립지 부분에 유해 물질 없는 것인지 한번 시굴해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예산까지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해봐서 그것이 정당하게 아무 유해 물질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유해 물질이 나온다면은 또 국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용역 시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그 정도는 명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으로 대응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시구에 시초를 했는데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같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됩니다. 우리 행정 따로 또 여기 의원님들 의회 따로 이렇게 주민들 따로 가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어루만져 주면서, 그러면서 가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물으셨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아마 답변한 그 내용에 지금 의원님이 물으신 것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시야적장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상주산 석산폭구지에 은지산업이라는 그 회사에서 임시야적 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 노건에서 발생하는 그 고형물, 고화물을 거기다 야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 임시야적한 것을 거기에 항구적으로 야적을 목적으로 우선 허가가 안 나니까, 환경부 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임시로 야적했다가 나중에 그걸 그대로 항구 그 복구로 전환하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일시사용 허가를 낼 때 그 과정이 석연치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당사자를 그때 저희가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근거가 없이 특혜를 주는 그런 허가였기 때문에 담당자가 뭐 큰 징계는 아니지만은 그 문책을 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허가 나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가서는 안 될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허가 나갔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저희는 1년 지나고 나서 그 업체에서는 허가 연장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업체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어서 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연장 허가는 불허할 것이다. 처음에 허가 나간 것 자체도 저는 잘못 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연장 허가는 더더욱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3기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연무 IC 진입도록 한 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적폐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2002년서부터 공사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시공업체인 대림이 지역업체 3개 업체와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저가 입찰로 해서 대림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가격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가격을 선정을 해서 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림은 최저가 업체로 해서 가격을 낮게 써서 일단 낙찰을 받아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난다. 그래서 손해 나는 것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은 공사 체계를 못하겠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지금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갑질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은 이게 시공사에서 갑질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은 우리 익산시는 어쨌든 공사를 대리모 계속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것이 개통이 돼야 3기 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되고, 그리고 개통이 돼야 또 기왕이 허든 것이기 때문에 개통이 돼야 익산 시민들의 수건도 풀어진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림이 이걸 안 넣는다고 계속 버텼을 때 결국은 우리는 허가 취소를
취소를 할 수밖에 없고, 취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부정당 업체 제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또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3업체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그러면 이 공사 자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약점을 거기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욱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분명히 이것은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감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는 그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우리 지역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까지 정말 과감하게 승인을 해주셔서 국도 23호하고 3기 산업단지하고 연결하는 그 지방도로를 확장하는 그 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3.2km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일단 숨통은 트일 걸로 보아집니다. 지금 3기 산업단지에서 거기 그 23호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3.2km 하겠는데, 공기는 올해 한 게 내년도죠. 내년 1차년도고 내년 2차년도까지 하면은 공기는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은 연마IC 진입도로가 좀 늦어지더라도 물론 거기에 낭산, 망성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이고 민원이 많을 걸로 압니다만은,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우리가 절대 업체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속 마음은 대리뭐 하루빨리 합의가 돼서 이 공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간절하지만 저희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절대 타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강경하게 계속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이 돼서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전라북도에서도 또 감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 가지로 좀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차제 이것은 바로 잡고 가야지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도려내고 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과감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원율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태평양 1단계 현재 매립지에 대한 조사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낭산 해동환경 전수조사를 할 때 예산을 한 3억 원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평양 3기산 태평양 조사에도 낭산과 동일한 예산을 세워서 동일한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제 3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약식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께서는 우리 정식으로 해동환경과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 반영하는 과정이나 또 그 사업 집행하는 그런 그 기간 때문에 또 시차가 너무나 벌어지면은 재판부에서는 일부러 시간 끌기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 우리한테 또 불리한 처분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꼭 필요하다 한다면은 일단 예산 확보가 된 것은
간이 시추를 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의심할 징후가 나와서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추가로 예산을 주셔서 정밀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도 일단은 이거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거기서는 또 강제로 또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